이순신 리더십 버스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 김효석입니다. 네, 안내양 이부경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김식 보고서, 그러니까 선전관 김식의 보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조실록 1597년 7월 22일. 자, 미리 좀 설명드리면 여기 원균 장군의 최후. 네,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네. 7천량에서 패전한 네. 원균 장군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패 리더십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전관 김식이 한산도의 사정을 알아서 돌아와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15일 밤 2시경, 밤 10시경이죠. 외적의 배 5, 6척이 불에하에 야습하여 우리나라의 전선 4척에 불을 질러 모두 불타고 침몰되었습니다. 중략을 하고요. 신은 통제사 원균과 순천부사 우치적과 함께 몸을 빼어 무트로 올라왔는데 원균은 늙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짚고 소나무 밑에 무릎을 세우고 오뚝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려가다가 돌아보니 외놈들 6, 7명이 칼을 휘두르면서 원균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 원균의 생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과 옥포와 안골포 만호들은 겨우 살아났습니다. 여러 배들이 당하여 불길이 하늘에 가득 찼었고 외적의 배들은 무수히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박기봉 편역의 충무공 이순신 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통제사, 네. 수군 통제사니까 수군의 수장, 네. 해군 참모총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에 이 원균의 해당되겠죠? 마지막 모습인데 네. 참 완전 전명을 당했는데 네. 참 슬프네요. 이 최고의 수장이 외장들 뭐 이렇게 왜군이지 왜군 7명에 네. 둘러싸여서 네. 그 야사에 의하면 지금 목이 없는 무덤이 있다. 네. 그 원균 무덤으로 추정한다. 네, 원균은 이제 춘원포, 네. 고성 춘원포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래서 무태 올라가서 막 달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네. 그 동네에는 예전부터 그 목이 없는 장수의 무덤이다 네네네. 해가지고 이런 무덤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나 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게 아마도 원균의 무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말이 네, 평택까지 올라왔다. 그런 야사도 원균의 있고. 그 타던 말이 네. 이제 원균의 고향은 이제 평택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평택까지 와서 이제 원균의 죽음을 알렸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야사니까 정사에는 그럴 그런 건 만도 해요. 없고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읽어드린 이유가 이제 원균 장군의 이제 실패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원균에 대한 미움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가소롭다, 형편없다, 뭐 이런. 이순신 장군도 네. 사람이라 네. 뒷 담화를 좀 하셨네. 네. 난중일기에 이제 뭐 일기니까요. 일기니까 이제 사적인 거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균은 이순신보다 5살이나 많고, 네. 그리고 또 묵과급제도 14년 먼저 또 급제를 하셨고, 네. 이순신이 높았죠. 십몇 년 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순신이 오히려 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고 그 밑에 이제 경상 우수사를 했으니까 어찌 됐든 인간이라면 그쵸.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고 그래도 인간인데 네. 좀 속상하고 좀 네. 짜증이 났겠네요. 네, 여러 가지로 뭐 그리고 좀 아들 관계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좀 오해해갖고 네, 뭐 네.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예, 공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렇죠. 예, 또 네. 서로 그 네. 안 좋은 점도 그런 있었고. 걸 해서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에 대한 그런 갈등의 리더십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네. 선배님보다 내가 먼저 네. 승진할 수 있고 나보다 네. 또 후배가 네. 나를 치고 올라올 수 올라올 있는데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예, 그래서 소통을 하느냐가 그런 중요하죠. 갈등의 리더십.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도 이제 뭐 갈등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갈등을 해소하는데 예. 다른 비용,
상해적 비용이죠. 또 노사 간의 갈등이 또 심각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이 김식이 쓴 보고서를 보면 네. 이제 그 패장의 마지막 모습이고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 뭐 다 원균만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조정, 선조 임금과 그 조정에 부당한 개입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균의 그런 어떤 고집불통, 장수는 싸움터에서 싸우다 죽는 것이 그러니까 명예롭다. 제가 알기로는 저 대마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네. 전장에서 죽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만 죽지 왜 다 데리고 가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 미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 전쟁에서 말하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한 그런 어떤 전략이 없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을 뒷받침해 주는 거는 결국은 본인의 그런 리더의 참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 실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과 그런 어떤 부하들의 그런 어떤 훈련과 그런 그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우리가 항상 계획을 하면 성공하는 것만 계획해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만약에 하이 리턴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준비는 없어요. 없죠. 예. 무조건 하면 돼. 네. 그리고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끝까지 괜찮아. 그 발을 뺄 때 못 빼서 죽으면 자기 혼자만 죽지 그 직원들부터 해서 네네네.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다 망하게 많죠. 그런 게 참 많죠.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죠. 그 원균도 보면은 그 배설이 얘기하거든요. 장군 이대로 나가면 우리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산도로 다시 가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나갑시다 했는데 그 고집 때문에 장수는 전장터를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고집. 그 다음에 확실한 그런 전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이것도 이 칠천량 해전도 처음부터 그냥 확 그 전멸된 건 아니고 네. 뭐 네다섯 척이 이렇게 기습 공격을 받아서 불이 나서 침몰하는. 그런데 가장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경계도 쓰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것은 이 한산도에서 출진을 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비바람 몰고 막 파도 치고 하니까 다시 가덕도로 좀 퇴각을 해서 가덕도에서 물이라도 먹고 가려고 내렸다가 또 거기서 또 400명이 또 피살당하고 그리고서는 칠천량으로 온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칠천량으로 죽음의 계곡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분 얘기로는 우리가 적벽대전처럼 파도가 심하면 이렇게 배끼리 묶잖아요. 서로. 네. 그래서 또 오히려 불화사에 네. 다 타버렸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네. 설이라 그런가? 어쨌든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수군을 보면서 그 왜군이 우리가 조선의 군사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가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삶도 다이나믹했고 우리 조선수군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칠천량 해전은 여기에 쓰여진 그대로 그 보고서에 쓰여진 그대로 정말 그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무너진 그런 결과도 피해갈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나 외놈들이 원하던 대로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네. 진짜 원하는 대로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뭐 박살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조선수군의 괴멸이라고까지 됐고 그 한산도에서 그 판옥선을 180척까지 건조를 했는데 판옥선은 천안함이나 마찬가지예요. 전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침몰됐거든요. 그리고 거북선이 3척에서 5척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다 거북선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명량에는 거북선이 없었죠. 없죠. 그 명량 영화에 나오는 거북선 그거는 그냥
영화기 때문에 픽션으로 예.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램으로 또 만들었던 이순신 것 같아요. 장군 영화 만드는데 거북선이 없으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예, 아우 너무- 이게 그래서 네. 한때는 이 거북선 찾는다고 네. 엄청 그 해서 했는데 뭐 거짓말로 막 포도 하나 나왔는데 그게 가짜다 또 가짜죠. 한 번 또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해전은 예. 이제 이순신 장군도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 분파하라 뭐 이런 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불질러서 예, 아주 완전히 태워서 분멸하는 그런 적의 상황이에요. 손으로 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어. 그 또 적의 함선도 이 불태우는 것이 이제 그거인데 같이 내가 타면서 네. 같이 태우는. 네, 근데 우리는 뭐 이순신 장군이 전쟁했을 때 판옥선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거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칠천량 해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도 판옥선도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한 18,000명 정도 되는 조선 수군도 다 수장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조선 수군의 그 헌화식을 하고 나라를 그러니까.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맞아요. 아, 무슨 죄예요? 18,000. 예, 어우. 이름 모를 그 수군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가족이 있고 네, 그럴 그렇죠. 텐데 부모가 네. 있고 네, 가족이 있는 네,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리더의 판단력 미스 하나로 이렇게 네. 아이고 네, 참 그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은 정말 그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자기 고집 갖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 네. 그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적에게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다. 네. 그거를 그걸 알아야 배우면 되는 돼. 거죠. 네. 그러니까 실패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리더십 버스는 그래요. 꼭 네. 승리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실패한 곳도 가서 그렇죠. 우리가 반성하고 왜 실패했는지 두 번 예.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예.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리더십 버스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부경 박사님 검색해도 되고요. 리더십 버스 이순신 버스 쳐도 나옵니다. 제가 찍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제가 핸드폰으로 막 찍어놓은 네. 게 있는데 네. 그 현장에서 우리 박사님이 해설하는 것이 되게 리얼합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번에도 9월 9일에 제가 녹음은 지금 9월 9일에 전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후에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후에 나가겠네요. 지금 날짜로 봐서 네, 오늘이 네, 네. 녹음 날짜가 지금 8월 31일이니까 우리가 네. 지금 되게 많이 좀 녹음했잖아요. 네, 이거 네. 다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갔다 와서 네. 제가 또 열심히 또 영상 찍어갖고 네.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테니까 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생생하게 유튜브를 네. 통해서 보시고요. 네. 더 생생하게 보시려면 버스를 타셔야죠. 타시면 되죠. 버스를 함께 타시면 가요. 되죠. 함께 가셔서 가시죠. 예, 현장에서 느끼는 그 네. 느낌은 결코 예. 똑같지 않거든요. 예, 예, 나의 맞습니다. 이순신, 음. 또 나의 기억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 방송을 다 듣고 오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네. 더 생생하고 궁금하시겠죠? 그렇구나. 네. 야 여기구나. 네, 맞아요. 여기구나. 여기가 고화도구나. 여기가 고금도구나. 네. 여기가 옥포구나. 여기 명리항이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국 선열들의 네. 그 값진 희생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하는 그런 마음가짐, 예. 애국심도 더 되살아나고요. 예. 정말 나라 잃은 서름, 네. 또 적에게 침입 당해가지고 침략당해서 당하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한번 네.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설득 박사 김효석이었고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이제 어휴. 그만하셔야 되겠다. 한 편만 더 할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뭐 이 비디오가 이게 네, 핸드폰이 열받아가지고 꺼져버렸네. 제가 하는 거니까 뭐 제 책 갖고 하는 거니까 저야 뭐 해도 괜찮은데 박사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화장실 좀 갔다. 네, 네, 네. 화장실 문 밖으로 나가서 예. 왼편으로 가면 있어요. 어차피 할 건데.
그렇죠.